19번 오른쪽 그림 같이 y는 x 3승 더하기 x 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p를 지나면서 p에서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0,ft라고 할 때 리미트 ft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음? 일단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리미트 함수의 극한이다, 그치?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나왔었어. 뭐 결국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를 구하고자 하는 저 대상, 지금은 현재 ft죠. 그때 당시 막 OP 분의 막 AB 마이너스 AC 하면은 결국 P의 좌표, A의 좌표, B의 좌표, C의 좌표 다 구해서 선분의 길이들을 다 표현하세요. 뭐로? T로. 그거랑 똑같아. 이것도 결국 FT를 나타내기만 하면 끝납니다. 뭔데? 직선의 Y축과 만나는 점. 어떤 직선의 Y절편. X에 0 넣어서 찾으래.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거기다 X에 0을 넣지. 그럼 우리는 직선을 찾아주면 돼. 어떤 직선? P를 지나면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찾아서 뭐 하면 끝? X에 0 넣으면 끝.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다? P의 좌표가 지금 현재 T, 하면서 제공을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뭐부터? 일단 여기 아니구나. 요거. 기울기부터 찾자.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죠. 미분을 해서 t를 넣어주면 됩니다. 뭐예요? 3t 제곱 플러스 2t.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이 이게 아니야. 이놈의 수직인 직선이야. 수직이면 뭐야?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부호 반대에다가 역수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이 뭐라 해야 되나? 몰라, 그냥 직선이라고 해. 직선의 방정식 찾아보자. y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분의 1을 기울기로 하며 t, t 3승 플러스 t 제곱 뭐? p를 지나는.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x에 뭐 넣으셈? 0을 넣으셈. 그때 나오는 y좌표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ft잖아. 됐지? x에 빵! 데이비.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분자의 t, 분모의 t 약분하자. 3t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t 3승 플러스 t 제곱입니다. 맞죠? 어서오셈.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뭐 하셈? 여기까지 구했니? 근데 질문 있니 혹시? 무시당했음. 자, 그 녀석에다가 뭐 하셈? 리미트 붙여주셈. 요게 뭐 t가 무한 들어가거나 하면 좀 의문이 들거나 할 수도 있는데 지금 t를 그냥 0으로 보내라잖아. 0분의 0이냐? 아니잖아. 그냥 0 넣으면 돼. 얘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갑니다. 남은 거는 2분의 1 끝. 알았지? 그래서 뭐라 그래서 마지막 연산은 이런 활용형 문제에서는 마지막 연산은 진짜 쉬운 극한 항상. 알았죠? 그래서 계산이 어려운 거는 앞에서 나온다. 활용형은 FT를 찾는 것까지가 거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요? 그치? 자,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앉은 자리 특강에서는 고정석으로 가자. 명호는 만약에 앉으려면 여기 현우 옆에 여기 요 앞에 두 번째 요 자리에 앉으면 돼. 알았어요? 여기로 고정석으로 가자. 알았죠? 특강에서만 정규 수업들은 상관없고. 29번 갈까? 자, 가보자. 뭔가 29번 맞지? 뭔가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것 같고. 그지? 근데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이 항상 x축 위에 있어 주세요. 어떻게 할까? 이거는 서로 수직인 두 직선, 접선 중에서 서로 수직인 두 직선 교점이 항상 x축 위에 놓이자. 이거는 거꾸로 읽어주면 더 편하겠다. 이거 곡선 바꾸기 점 아니냐? 그지? 이거는 그래 생각해서 풀어야겠다. 요거는 상 맞네. 자, 어떤 이차함수가 있어. K를 몰라. 그래서 XY축은 정확하게 그리질 못해. 이거 그림 안 따라 그려도 돼. 그때 곡선 바꾸기 점에서 긋는다는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일단 수직인 두 접선이 존재한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그 교점이 요거. 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x축 위에 있으라고. 뭐 항상 x축 위에 있다. 그러면서 뭔가 특이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운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 결국 접선 얘기잖아. 접선은 우리 지난 시간에 딱 세 가지 배웠지. 뭐 배웠어? 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이거는 기울기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그거보다 먼저 뭐? 그 교점이 x축 위에 있다. 저 점에 대한 정보를 뭔가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곡선 밖의 점, 어떤 점? x축 위에 있는 어느 a, 0에서 근 접선들은 항상 수직이다. 거꾸로 읽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뭐야?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네. 그럼 어떻게 풀라고 했었지? 접점 가정하기. 미지수가 좀 많이 등장했다. 그죠? t, 2분의 1 t제곱 플러스 k. 거기서 근 접선의 기울기. 뭐예요? 미분을 해서 t를 넣어야 되죠. 미분하면은 t만 남으니까, x만 남으니까 t. 그게 기울기가 되고, 그게 뭐랑 같아지는?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t-a분의 2분의 1 t제곱 플러스 k. 그러면 양면에 t-ab를 해주면 전체 간다. 좌면은 t제곱 마이너스 at. 그리고 는 2분의 1 t제곱 플러스 k. 좌변으로 이항하면 2분의 1 t제곱 나오니까 최고 차이 계수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양면 2배. 암산해도 됨? t제곱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2k는요. 됐나요? 이걸 만족하는 t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지. 사실. 뭐 a, 에서 그 접점 하나 둘 다 t잖아 사실. 그래서 보통 접점이 두 개 나온다고 해서 t1, t2로 안 잡고 t 하나로 하라고 했지 보통. 그러고 나서 어쨌든 기울기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를 사용하면 돼. 근데 지금은 기울기도 t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x좌표이자 곧 t야. 근데 나중에는 만약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뭐야? 기울기의 곱은 4t1과 4t2의 곱이라서 t1, t2의 곱이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써야 돼. 나중에는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알았지? 근데 지금은 기울기도 t일 뿐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뭐야? t1, t2의 곱. 뭐야? 근각에서의 관계. k는 2분의 1이군. k 찾기지. 끝. 답은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문제들 중요하다. 알았지? 기기. 일단 뭐 원과 만난다 원 얘기가 막 등장하는데 일단 다 떠나서 이게 도대체 이게 학교 시험에 나왔다고 쳤을 때 어느 단원 또는 어느 유형인지를 봐야지. 원은 수투에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배우는 거는 수투란 말이야. 지금 이게 학교 시험에 치면 수투 시험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곡선과 관련된 얘기에서 뭐 위에 있는 원점에서의 접선을 일단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뭐가 주어진 거? 접점이 주어진 거 어디가 써여 있네. 접점이 주어진 거야.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면은 뭐 하셈? 일단 미분하셈.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4. x에 0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y는 뭐예요? 마이너스 4x입니다. 됐죠? 뭐 정확하게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요렇게 생겼고 요 점에서 근 접선이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하나슈. 자, 그때 어쨌든 뭐야? 원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 접선 L과 수직인 직선이 있대. 이 뭐라고 할까? M이라고 잠깐 이름 잡을까? 직선 M. 그때 요 녀석이 원의 중심을 지난대. 원이 뭐 했는데? 원점을 지나는 원이 없어. 그치? 사실 이 곡선과 만난다가 중요하니 접한다였다면 중요했을 거야. 그냥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나고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 어쨌든 지난다라는 얘기니까 원점은. 어쨌든 요겁니다. 그럼 직선 M의 방정식 구해볼까? L의 방정식이 지금 Y는 마이너스 4X였고요. 원점을 지나면서 이놈과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만 가자. Y는 얼마? 4분의 1X. 근데 요 녀석이 뭐 한대? 원점을 지나는 어느
원의 중심이 요 위에 있대. 됐지? 그리고 그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도 있다. 이게 아니네. 어디 위에도 있다. 곡선 위에도 있대. 뭐 요렇게 생기나 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림이. 그림 왜 이래, 이거. 요런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원의 중심. 곡선 위에 있다. t, t 3승 마이너스 4t. 이게 원의 중심.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자. 그리고 요게 이 위에 있다. y좌표 t 3승 마이너스 4t는 4분의 1t를 만족하는데 이 양식표 보면은 t 3승 마이너스 얼마야? 4분의 17? 값이 왜 이래? 4배 주면 4t의 3승 마이너스 17t. 이거 있으면 되냐 이거? 안 되지. 0 말고 안 나오지. 지저분하구만. 에이, 지저분하구만. 어쨌든 우리는 뭐 한다? 요거 반지름 길이 찾아주면 되잖아. 알아, 어떻게 해요? 다시 쓸까? 원점에서부터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t, t 3승 마이너스 4t까지의 거리. 알았지? 루트 x끼리 빼주면 t, t제곱. y끼리 빼주면 t 3승 마이너스 4t 도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이게 답이야. 이제 요걸 어떻게 집어넣을래? 그거에 대한 고민만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맞죠? 어떻게 할래? 음. 자, 계산해보자. 이거 연립을 결국 어떻게 할지가 고민인데, 뭐, 이거 자체가 일단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t3승 마이너스 4t 자체를 4분의 1t로 고치자. 그러면 앞에 t제곱은 그대로고, 뒤에 거는 4분의 1t의 제곱인 거지. 16분의 1 t제곱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4분의 루트 17에 절대값 t를 붙여주면 돼. 그럼 t값만 찾아주면 답이겠네. 그지? t값 어떻게 찾을래?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근해 공식 쓰지. 아니, 근해 공식이래. 인수분해 하자. t로 묶어주면은 4t 제곱 마이너스 17이 나올 거고요. 그걸 만족하는 t를 찾아줄 거야. 일단 원점은 아니잖아, 그치? 원점은 그냥 지나는 점인 거고. 뭐 한다? t 제곱이 4분의 17이 된다. 그래서 t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7일 거야. 근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뭔지 몰라. 어차피 절대값 줄 거니까 의미 없죠? 답은 8분의 17이겠네. 아, 값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게 답 맞냐? 38번. 맞네?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아마 요거 인수분해 하고 있을 거야, 문제에서도. 알았지? 끝. 여보세요들? 이거 아마 질문인 이유는 정규 수업을 늦게 해서가 아닐까 싶다, 풀이나. 갑자기 이게 왜 나왔나? 0부터 1까지 롤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나요? 롤의 정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니, 안 했니? 했지. 뭐 만족하라고 하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며 FA와 FB가 똑같은 상황에서 F'C가 0이 되도록 하는 C가 존재한다. 열린 구간 사이에서. 이거였잖아. 그럼 만족하기만 하면 돼. 앞에 그 세 개. 뭐? 연속, 미분 가능, FA, FB 같기. 근데 FA와 FB를 비교하면은 F0과 F1이잖아요. 여기서는. 다 똑같죠? 맞죠? 뭐? 답은 2번이네. 왜? 미분 불가능하잖아. 대충 보니까 한 가운데쯤에서 맞지? 한 2분의 1이겠지 대충. 거기서 뭐에 미분 불가능한데? 정규 수업 때 다들 했죠? 뾰족하니까. 뾰족한 건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2번 하고 끝. 알았음. 이거 아마 질문인 사람들 수일반인 것 같은데 어제 수업했잖아. 우리 미분 가능성. 그래서 아마 그 전에 풀어가지고 질문이 아니었나 싶다. 알았죠? 다음 44번 간다. 자, 롤의 정리가 그래서 뭔데요?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 그리고 FA와 FB가 똑같을 때 뭐 F'의 C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C가 어디에서 열린 구간 AB 사이에서 존재한다거든.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 이 방정식이지,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C를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 된 거 찾아주세요야.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거 1개, 2개, 3개, 4개, 5개 끝. 알았지? 자, 근데 이 문제를 자, 이렇게 만들었음. 여기냐? 자, 풀어봐. 0부터 10까지의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개수 찾기. 풀어봐. Y좌표가 같아 보이지? 대충? 갖다 치고 풀어봐.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하면 틀린다. 왜냐면은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는 이거 사이값 정리에서도 했었는데 요거 그냥 프라임이 0 된다가 끝이 아니라 열린 구간 사이에 있는 을 찾는 거야. 그래서 얘랑 이것도 그림이 좀 이상해졌는데 얘랑 얘는 아니에요. 그냥 프라임이 C인 거지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녀석은 아니야. 우리는 항상 0과 10 사이에 있는 놈. 그래서 똑같은 답 5개가 나와야 된다. 알았지? 얘네들한테 낚이면 안 돼. 알았음? 식으로 푸는 문제도 마찬가지야. 프라임는 0 해서 C 값을 찾을 거야. 너네가 직접 식을 통해서. 근데 그 C 중에서 열린 구간에 있는 것만 답으로 쓰셔야 됩니다. 알았죠? 다음 48번. 요거는 요런 문제가 나오면은 가끔 또 질문을 하지. 너네가 이게 롤, 이게 평.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때 F'의 C가 B-A분의 FB-FA가 되는 그런 C가 열린 구간에서 존재해요 라고 마무리 짓는 이게 평이잖아. 평값 정리. 그죠? 그때 너네가 요 방정식을 좀 자유롭게도 쓸 수 있어야 돼. 어디를 보고? 지금 물어보는 게 B-A분의 FB-FA는 K잖아. 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값을, 정수 K 값을 찾아주세요. 근데 요게 평균 변화율이거든. 그럼 그것과 같아지도록 하는 뭐가? F'C가 반드시 C가 어디? 열린 구간에서 존재할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결국은 그런 C가 있다면 F'C의 값을 중 정수인 것을 찾아주세요. 근데 정수인 것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결국은 범위 찾기야. K의 범위, 즉 F'C의 범위 찾기야.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를 찾아주면 답인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돼? F' 구하러 가야지. F'X 뭐예요? 2x-2. 그때 x 값은 어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만 볼 거니까 F'C 역시 어디?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제일 작죠? 1차함수꼴이니까. 0을 넣었을 때 제일 클 거예요. 말이 안 나오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8.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열린 구간으로 들어가잖아.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8 나오지. 하지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괄호잖아. 열린 구간이잖아. 그치? 여기 등호가 없거든. 0은 포함 안 해야 된다.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이에 있을 거야. 그것 중 정수인 거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점점점점, 마이너스 3까지. 다 더해주시면 다 되겠네. 쓸까? 2개밖에 없네. 끝. 마이너스 25가 답이겠네요. 답은 3번.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뭐 B-A분의 FB-FA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저것과 같은 F'C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f 프라임 c의 범위를 찾는 거야. 똑같은 값이니까. 알았죠? 그렇게 평균값 정리를 갑자기 사용을 합니다. 알았음? 뭐 수능 모의고사랑 거리가 조금 있고 사실 내신용 문제기는 해. 이런 거는. 알았슈? 끝. 정리. 가보자. 50번. 50번 그래서 어떻게 풀라는 건데요? 자, 3일대의 y좌표 얼마? 4. 그때 2에서의 y좌표의 최대 치수를 찾아달래. 그런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은 어떤 값을 가진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거야. 맞죠? 자, 잘 봐. 여기에 x값 3이 있음. 지납니다. 얼마를? 4를 지날 거예요. 우리는 그래프 푼다 이거. 2에서의 y좌표의 최대값 최소값 찾을 거야. 자, 한번 생각해봐. 이게 항상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거야. 맞지? 자, 나는 지금 뭘 그려봤어요? 기울기 2를 유지하는 직선을 그려봤어. 이게 어느 상황이야? 제일 빠르게 증가한 거 아니야? 좀 느리게 증가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여기를 지나게. 뭐 이렇게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를 어때? 2보다 작은 값들만 가지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2보다 작은 순간들이 이어지면은 이 직선보다는 천천히 증가할 거야. 즉 x 값이 좀 더 y 값이 좀 더 클 거야. 2일 때의 y 값이.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최대값도 마찬가지. 여기서 제일 컸다라는 얘기는 제일 빨리 내려와서 4로 찍힌다는 얘기지. 제일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 중에 누구? 제일 작은 값을 유지를 해버리는 거지.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 그때가 가장 빨리 감소한 상황 아니야? 이거보다 좀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들 느려지잖아, 점점. 알았죠? 그래서 요때가 제일 큰 값, 요때가 2에서의 y좌표의 제일 작은 값. 끝! 그럼 답은 기울기를 살리자. 기울기가 2라는 말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자체가 1분의 2 꼴이다. 지금 x 1 증가했지. y좌표 2 증가하면 되겠네. 2 증가해서 4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2. 여기도 마찬가지. 1 증가할 때 2 감소하면 되죠. 2 감소해서 4를 만들었으니까 6. 봤음? 이렇게 그래프로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알았죠?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는 해요. 신용 아니야 이거. 자주 나왔던 거야.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었고. 마플 시너지 아마 행복한 1등급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이걸 거야. 이 단어. 알았음? 알았음? 끝. 뭐 아무 데나 신유형 붙여놨어. 정리해 주시고 53번 갑시다. 자, 갈까요?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아니네. 아니야. 자, 간다. 일단 리미트부터 풀자.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맞죠? 분자가 어디로 가야만 일단 극한건 존재해요. 0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분자 뭐야? F1 곱하기 G1. 그게 어디를 향해 간다? 3을 향해 간다. 원래는 극한인데 FG 둘 다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 있겠지, 둘 다. 그래서 극한값을 함수값을 극한값처럼 그냥 사용한 거예요. 여기 지워도 돼? 자, 그래서 F1 곱하기 G1이 있다면 얼마? 3이야. 근데 F를 알잖아. 그럼 뭐야? G1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그거 하나 찾은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 15 어떻게 쓸 거야? 저 리미트 다시 보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1분의 자, 여기서 우리 정규 수업 때 최근에 풀이했던 거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를 보니까 힘들어서 h로 잠깐 더 보자. 그럼 얘는 hx라면은 뒤에 있는 3은
H1이 3인 거지. H1로 바라볼 수 있겠어? 그럼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 만족한 거예요. H에 미분을 해서 1을 넣어주세요. 야. 그거는 H 얘기고 이제 FG 얘기로 돌아와 보자. 그럼 뭐야? 고배 미분법. 미분, 안 미분에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 거기다가 1을 넣은 거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몰라. 근데 그 결과가 이제 15인 걸 아는 거야. 얘 7이니까 얘 8 되면 되지. 왜 또 분수야? 7이 아니구나. 6이니까 얘 9 되면 되는 거지. 그럼 G 프라임의 1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끝났죠. GX 위에 있는 X 좌표가 1인 곳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접점의 좌표 1, 마이너스 1,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 끝. 전개하면 다. 소연아, 알았나? 요게 답입니다. 53번. 됐죠? 다시 그냥 접선의 방정식으로 돌아왔죠? 끝. 정리. 62번 문제로 갈 건데 이 문제 낚이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어? 두 곡선이 접할 때 또는 두 곡선이 공통 접선을 가질 때를 했지. 근데 이게 그 문제 그거랑 같은 유형이기는 한데 그거랑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걸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원 위에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했니? 그냥 동시에 접한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야. 이참수에서 접선이 있어. 근데 원과는 이렇게 접하는 거지. 접점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한 점에서 같이 아이씨 빗나갔다. 아이씨 몰라. 같이 접하고 있는 건지 접점은 서로 다른 건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럴 때는 일단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들어야지. 그래서 느낌이 조금 달라. 알았지? 뭐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일단 그래서 뭐 한다? 우리는 원은 불편하니까 곡선에서 일단은 접하는 선이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위에 접점을 가정을 할까요? 몇 콤마면? t, 2분의 1t 제곱일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미분을 해주면 뭐예요? t예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y는 기울기 t, x, t, 2분의 1t 제곱을 지나니까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될 것이고 뭐 굳이 정리 한번 더 하자면은 tx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이 됐을 거야. 이게 접선이다, 그지? 그 접선이 있어. 근데 이 녀석이 이제는 이참수 떠나서 그냥 원과 또 접한대. 그게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고 관심 없고 어쨌든 뭐한대? 접한대. 잠깐만.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어머.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 방금 말을 잊어주세요. 요거는 문제가 노리는 게 이게 맞는 것 같다. 답이랑 비교해보자. 이게 맞는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여기가 원 얘기니까 t, 2분의 1t였던 거야. 제곱이구나. 그리고 중심이 어디야? 0,3이야. 수직으로 만나면 돼. 요 녀석 기울기가 지금 t잖아. 그럼 이거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t분의 1이 돼야 되잖아. 뭐가?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t-0분의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3. 됐죠? 그러면 양변에 t배를 해버리면 남은 거는 좌변은 마이너스 1, 우변은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3. 맞네, 이거네. 그래서 t제곱은 넘어가서 2 2배에서 4. 그래서 t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값은 찾았으니 이건 접점. 기울기 얘기로 들어가서 곱을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도 t야. 이거 뭐 3t, 4t면 조금 달라지겠지. 어쨌든 우리는 마이너스 4 하면 끝나요. 답 마이너스 4 맞지? 네, 이 상황을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았죠? 나중에는 근데
둘이 동시에 접하는 거야, 접점은 다를 수 있는 거야를 구분 짓는 문제들 아마 등장할 거고,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다음 63번 정리. 간다. 뭐 서술형처럼 풀어볼게 라고 했지만 그냥 그 말만 하면 돼. fx가 뭐니까? fx가 이차함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닫힌 구간, 뭐 열린 구간 따지지 말고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하면 끝난다. 알았지? 그 말 하나 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1번 어디를 보자? 1부터 5까지의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써보러 가자. 그럼 롤의 정리는 뭐야? 원래 닫힌 거 1부터 5까지 해서 연속, 열린 건 1부터 5까지 해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앞에서 말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함으로 해서 끝난 거고, F1과 F5가 같아야지. 맞죠? 뭐야? F1 A 플러스 2, F5 5A 플러스 26. 왜 글씨 왜 이래? 5A 플러스 26. 그럼 넘어가고 넘어오면 4A가 마이너스 24니까 A는 마이너스 6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평균값 정리. 이거는 그냥 연속이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 되는데 대신에 만족해야 되는 게 뭐야? 자, 둘 다 간다 이제 한 방에. 롤의 정리는 F'의 C 맞지? C1이네. C1이 뭐? 0 되는 걸 찾으러 가는 거고, 평균값 정리는 F'의 C2가 구간의 양끝값을 가지고 만든 직선의 기울기. 요렇게 비교를 해줘야지. 알았죠? 그래서 얘는 일단 계산 좀 마무리 지어주면은 36 플러스 6A 플러스 1이고 F1은 A 플러스 2. 그래서 뭐 굳이 정리하자면은 37, 35 플러스 5A입니다. A 마이너스 6이었죠? 5. 5분의 5, 1. 그래서 결국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1은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는 거고,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거는 미분에서 1 되는 거 찾는 거야. 알았지? 미분하자. A 바로 넣고 바로 미분한다. 2x 마이너스 6일 겁니다. 0 되는 거 찾아주세요. x는 3. 1 되는 거 찾아주세요. 2분의 7. 그게 C2, 그게 C1. 둘이 뭐 하래? 빼주세요. 답은 2분의 1. 3번. 됐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 얘는 평균값 정리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만 하면은 되고, 여기에 식이 지저분하고, 롤의 정리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데 구간의 양값값이 같은 상태에서 요걸 만족하는 거야. 알았지? 프라임이 0 되는 거죠. 알았지? 끝! 숙제 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도하면서 2번 들어가 보자. 알았지? 수투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래프 그리기예요.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그래프는 우리가 이미 그릴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안 된다고 치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알았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증가해오던 함수가 있어.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감소하게 바뀌는데, 그리고 여기 x값을 기준으로 또 그 다음에는 증가한대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뭐다? 그 이후는 계속 증가. 말 그대로 증가하다가 멈추고 감소하다가 멈추고 증가하게 그리면 돼. 이렇게 fx 그리면 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번 단원 이제 요거 65번이냐? 1번이구나. 어쨌든 요 단원으로 도함수 활용 2번으로 넘어오면은 일단 뭐 한다? 증가 감소를 먼저 판단을 해보자. 증가 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왔던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때 일단 함수를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x1보다 x2가 더 클 때, 더 오른쪽 x값에 대해서는 y좌표가 뭐 해주세요? 같아서도 안 되고 더 커진다.
그러면은 증가합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지. 알았지? 뭐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되면 감소가 되는 거고. 이게 증가의 정의긴 한데 우리는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는 아니고. 그때 우리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증가와 감소를 알아볼 거야. 감소는 참고로 안 쓴다.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돼서. 그때 이게 이제 여기가 정의인데 어떤 구간에서 또는 우리가 이제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찾기 위한 그 구간을 말하는 거겠지. 또는 실수 전체의 구간에서 뭐 한다면 요걸 만족하면은 증가합니다인데 그 증가하는 그래프의 생김새를 잘 보면 전부 다 뭐 하더라? 미분을 해. 그리고 x를 넣어보면 항상 0보다 커집니다.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x 3승 같은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 잠깐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됩니다. 맞죠? x 3승 미분을 해주면은 3승 미분을 해주면은 3x 제곱이 되잖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음수는 없어. 하지만 순간적으로 0에서 잠깐 0을 거쳤다가 다시 양수로 증가합니다. 자, 이거 증가하니 안 하니? 이런 함수. 만약에 이런 구간을 이렇게 잡았다 치자. 증가하니 안 하니? 증가해요. 왜? 증가의 정의는 이거거든. 아주 좁은 요 주변에 요만큼 떨어져 있는 값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x1일 때보다 x2일 때 값 무조건 크잖아. 여기도 아주 살짝만이라도 오른쪽 갔을 때 얘보다 얘가 크긴 크단 말이야. y좌표가. y좌표가 같아지는 순간이 없지. 계속 올라는 가지. 맞죠? 그래서 이것도 증가합니다. 알았음? 자,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자, 요거 중요하다. 잘 봐둬. 일단은 프라임이 0보다 크면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증가하는 함수를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프라임에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붙여줍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이거 집합이야. 명제야, 명제. f 프라임 x가 0보다 큰 함수만 생각을 해봐.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만 되는 함수. 어때?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증가하는 함수에는 아까 저런 예시, 이런 것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을 거쳤다 간 놈도 증가 함수에는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의 예시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지만 특정 구간에서 쭉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빵빵빵빵 나오는 놈들도 있을 수는 있잖아. 음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명제는 뭐가 참이다? 얘가 참이고 얘가 참입니다.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증가한다. 근데 문제에서 증가한다라고 줬으면 f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알았음? 뭔 말? 오케이? 끝.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증가 함수.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이 뭐야? 수투야. 수투는 어느 함수를 다뤄? 다항함수를 다루지. 특정 구간에서 상수함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상수가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상수함수겠지. 어느 구간에서만 갑자기 상수함수가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야. 3차함수, 4차함수가. 정역의 범위를 막 쪼개가지고 여기는 상수함수로 명시해줘야 그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다항함수의 예시에는 크거나 같다 예시가 뭐야?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해? 증가한다와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어느 범위로 좁혀지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라 만약에 다항함수에서 물어본다면 뭐를? 증가와 감소를. 그때는 어떻게 사용을 한다?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과 증가한다라는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케이? 명제도 참, 명제의 역도 참.
오케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산형 문제, fx 식을 주면서 증가함수 따지세요. 이런 문제들은 뭐 한다? 이걸로 쓰면 되고, 다항함수면. 이거는 언제? fx의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참거짓에서는 이렇게 접근한다. 알았죠? 둘이 구분할 수 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증가함수 오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는 좀 이따가 그리러 갈 거. 자, 증가함수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근데 여기서 저 문제 풀기 전에 하나 설명해야 되는 게 또 있어. 뭐냐면은 이건 안 써도 돼.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옛날에는 너네 교육과정 전 아니다. 그때도 없었나? 너네 교육과정 전 그때까지만 해도 뭘 했었냐면 어느 한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따졌었어. 이건 아마 겨울방학 때 했던 사람들도 처음 듣는 말일 텐데 아닌가? 옛날 교육과정 2009 개정이지. 2009 개정 맞나? 그 전인 것 같은데. 어쨌든 2009라고 치자. 너네 교육과정 2015고. 자, 2009 개정, 2015 개정 때 증가와 감소의 정의가 바뀐 것은 아닌데 다루는 대상이 좀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어느 한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따졌었어. 정확하게는 증가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만 따지지 한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라는 거는 아예 안 물어보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잘 봐. 아까 그 예시인데 요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봐. 3참수의 그래프인데요. 증가하니 안 하니? 여기서는 증가하죠. 여기를 기점으로 감소로 바뀌었지. 또 여기를 기점으로 증가로 바뀌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증가하니 안 하니? 증가 상태에 있니 아니니? 증가 상태에 있으려면 있잖아. 얘를 기준으로 왼쪽 x 값에 대한 y 값이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도 증가해야 돼. 그러면 이 점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감소로 바뀌잖아. 그래서 2009 개정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자, A, B 이렇게 있을 때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증가하고요. A와 B 사이에서는 감소하고요. X가 B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합니다라고 하고 만약 이건 안 쓸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겨있는 함수 아까 그 X3승 0에서는 어떠니라고 물어보면 0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해요. 왜? 얘를 기준으로 그 왼쪽 값에 대해서도 Y값 증가했고 오른쪽 X에 대해서도 Y값 증가하거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는 등호 붙이겠지. 맞지? 또는 저 0에서의 증가를 증가한다고 하겠지. 하지만 여기서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야. 이게 예전 교육 과정의 답이었어. 근데 요즘은 너희들 한 점에서 증가 감소 사라졌지. 그러다 보니까 구간으로만 따진단 말이야. 요 그래프에 대해서 똑같은 그래프 답이 아예 바뀌었어요. 증가하는 구간을 찾으시오라고 한다면 A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증가하고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감소하고요. B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증가합니다라고 해요. 좀 이상하지? A를 보면은 증가냐 감소냐 그래서 안 물어보니까 둘 다 등호를 붙이는 게 맞아. 왜? 다항함수는 무조건 등호 붙여서 증가 감소 얘기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답은 이거야. 알겠냐? A에서의 증가 상태 안 따지거든. 감소 상태, 증가 상태. 알았지? 그래서 등호를 붙인다. 왜?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가 아니라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요 문제 봐봐. 옛날 교육과정이었으면은 이 문제가 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맞다. 옛날 문제였으면 이렇게 문제 오류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 3참수가 감상구에 생기는 건 이거거든.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거든. 증가 상태 아닙니다, A는. B는 감소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등호를 떼는 게 맞아. 예전 교육과정은. 근데 이제는 등호 붙였다. 왜?
그냥 fx가 다항함수라서. 알았지?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뭐 드문을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걸로 기억하면 되고 무조건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항함수는. 어쨌든 감소에 대한 얘기 나왔네.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미분을 한다. 왜 미분하는지 알겠어? 그 녀석의 부호를 살펴봤을 때 뭐 하면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오케이? 인수분해 되죠? 아, 약분도 돼야 되겠네.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인수분해 합시다. 뿅. x는 마이너스 풀어놨고 3도 잡고 나옵니다. a, b. 됐어요? 끝.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등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당함수라서 무조건 붙입니다. 증가에도 붙이고 감소에도 붙이고. a를 두 번 다 사용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뭐 요거 참고할 사람들은 참고하고 또는 써놓을 사람들은 써놓고 일단은 저렇게 가시면 됨. 됐지? 자, 문제 몇 개 풀어보자. 뭐 한두 개밖에 못 풀 것 같은데 2번, 3번 두 개. 자, 1번 풀이 쓰고 요거 쓸 사람들 쓰고 2번, 3번 풀어보세요. 자, 어쨌든 이번에도 똑같지. 뭐가?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은 똑같지. 그래서 증가 감소를 알아보고 싶으니까 뭐 한다? 미분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의 뭐 부호를 살펴본다. 3x의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a. 그래서 얘가 0보다 뭐 한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전부 다 증가한대. 일단 증가, 다항함수에서는 증가보다 크거나 같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 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는 수투고 지금부터는 수상이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어떻게 풀라고 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원래는 y였는데 지금은 f'. y는 0, x축보다 뭐 하세요? 항상 크거나 위에 있거나 같다. 만나기만 하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그래서 x축보다 위에 또는 만나게 그리는 거니까 안 만나거나 접해야 되네. 판별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a제곱에 마이너스 3a. 0보다 뭐 해야 돼? 안 만나니까 작다, 접하니까 같다.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거야. 작거나 같은 거야. 정수의 개수 뭐 몇 개야? 4개? 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어쨌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이걸 풀러가면 된다까지가 수투. 푸는 과정은 수상. 됐니? 다음 3번으로 가볼까? 자, 근데 이거는 1번과 3번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지워도 돼? 2번 풀이? 혹시 쓸 사람 없지? 일단 1번 문제 좀 써놓고 3번 문제를 띄워놓고 비교를 해보자. fx의 식은 당연히 다르니까 패스. 감소하는 구간이 a부터 b까지 1일 때 3번은 1부터 2까지 해서 감소하세요. 자, 문제가 완전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뭐가 달라? 1, 2ab 그거 다른 거 아니다. 이거는 미지수의 위치만 바꾼 거지. 여기를 상수로 주고 여기를 뭐 ab라 할 수도 있기는 해. 물론 말은 안 되지만. 여기에 상수를 주고 여기에 1, 2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하자. 그럼 여기에 미수가 들어갔다 치고 이걸 만약에 1로 1, 2로 고치면은 같은 문제냐? 아니, 그래도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 밑에 문제는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주면은 딱 1과 2에서만 감소합니다라는 얘기고 위에 거는 1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감소하라는 얘기는 저 구간에서만이라고 한 적은 없어. 1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는 감소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감소한 구간은 더 있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죠. 그 뉘앙스를 읽어라. 다시 한번 1번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보면은 딱 1부터 2까지 거기에서만 감소한다는 얘기고 쟤는 1부터 2까지 구간에서 는 감소시키세요. 그럼 다른 구간도 감소할 수는 있지만 그 감소하는 구간 안에 1부터 2까지를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라고. 알았음? 자, 그래서 그래프를 굳이 그리자면 1번 문제는 요게 1부터 2까지 또는 지금 1번 문제 AB지. A, B인 거고 얘는 이런 문제인 거야. 두 개 다른 거 알겠어? 오케이? 그게 살짝 달라졌다. 그래서 A의 값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야. A 범위 찾기야.
일단 어떤 건지 알겠음? 이해됐음? 자, 그러면 이 문제 이제 풀러 갑니다. 1번, 3번 구분할 수 있겠지? 말을 잘 봐야 된다. 증가하는 구간이, 감소하는 구간이 뭐뭐뭐다. 그럼 그 구간 자체가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문제 계속 갑니다. 그래서 1대는 뭐 해야 돼? 증가함수 찾아야 되니까 미분을 하는 건 맞아. 그래서 얘를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볼 거야. 근데 구간을 찾아주면 1부터 2까지가 아니라 더 넓을 수 있어. 맞죠?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내려가는 구간을 찾아볼 건데 그 내려가는 구간 안에 1, 2를 넣어주는 거야. 자, 이 그림 그리는 것까지는 수2. 알았니? 자, 이제부터는 수상 얘기다 또. 어디 갔어? 수상 얘기다. 자, 뭐 해봐야 돼? 우리는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요 두 개의 사이에 일리가 있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보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x 플러스 a. 자,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뭐야? 0이 되도록 하는 거지. 그지? 그것의 한 근은 1보다 왼쪽에 위치하고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오른쪽에 위치시키세요. 2보다 크다. 라고 해석을 해서 요 내용이 바로 뭐야? 너네가 수상 때 제일 싫어했던 또는 힘들어했던 근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한판축 가야지. 함, 판, 뒤에 보이나? 판, 축. 지금 이거는 수상 얘기입니다. 빨간색부터는. 알았음? 그럼 함수값에 이 지금 f'이라는 함수죠. 함수값에 1과 2에 값은 너희들이 구하고 값이 어떻다? 내려가네. 뭐한다? 음수. 그리고 판별식이죠. 4분의 D. 계산 너희들이 하세요. 찍찍찍. 그걸 계산하면 뭐다? 일단 두 개가 발생해야 돼. 축 어쩌고 저쩌고. 자, 요렇게 푸는 거야.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시작할게요. 자, 근의 분리로 만들어야 된다까지는 할 수 있겠냐? 알았지? 자,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 사실 틀렸어요, 풀이. 판별식 안 봅니다. 축도 안 봐도 돼요. 오케이? 근의 분리 문제 중에 두 근 사이에 뭔가 찍히는 문제는 사실은 판별식과 축은 안 보고 함에서 끝납니다. 그게 일단 디테일 1. 왜 그랬냐면 판별식을 보는 이유가 뭐야? 바로 이 문제 때문이야. 2차 방정식을 쓰자. 2차 방정식, 이 근의 분리 얘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 치자. 는 0의 두 근이 모두, 이건 안 써도 돼. 1보다 크다 같은 거. 그런 문제를 풀 때 2차 함수 그려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모두 다 1보다 오른쪽에 위치시키도록 그림을 그렸었거든. 근의 분리할 때. 삑 두 개가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위치시켰어.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판 축을 볼 건데 f라는 함수, 요 fx를 두고 f라는 함수에 1을 넣어보지. 그럼 계산은 생략하고 그 녀석이 뭐? 올라가네요. 커야지. 그리고 판축을 본다. 판축을 왜 받는지를 생각을 해봐. 우리는 F1, 1 넣어서 양수가 되는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니? 아니지. 이런 함수도 있잖아. 맞죠? 근데 이거는 근 자체가 존재 안 하잖아. 그럼 근을 존재시키려고 판별식을 봅니다. 이런 그림이 사라지게 해요. 그래서 S축과 만나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고 해서 1 넣어서 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저 그림이니? 아니,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은 것도 F1은 양수야. 그래서 두 개를 결정짓는 게 축의 위치거든. 그래서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위치해요. 왼쪽이면 안 돼요. 해서 축을 보는 거야. 근데 근의 분리, 요 지금 내용, 뭐 두 근 사이에 있으면 있잖아.
예를 들어 1, 2 둘 다 아니고 그냥 1 하나만 쳐봐. 그럼 F라는 함수에 1 넣어서 뭐예요? 음수가 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야. 음수가 발생하는 구간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음수가 되면은 뭐 내려갔다는 얘기 아니야?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네. 그지? 내가 판별식을 통해서 두 점에서 만나게 안 해줘도 이미 내려갔지. 그래서 판별식을 안 봐도 됩니다. 하면 틀린다가 아니라 해보면 얘보다 오히려 넓은 범위가 나와서 교집합하면 이게 답이야. 두 번째 축. 축의 비교 대상이 없잖아. 얘는 1보다 오른쪽인 게 명확하지. 근데 얘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1, 2밖에 없는데 축이 여기 있으면 꼭 1, 2 사이에 있어야 돼? 아니, 1이 여기 있어도 돼요. 1보다 작아도 돼. 반대로 2도 여기 있어도 돼. 한근의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 맞잖아. 축의 위치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못 찾습니다. 축은 못 봐요. 그래서 판축은 안 보는 문제가 된 거야. 그거에 관련된 근의 분리 유형. 자, 이거 수원 때도 했었는데 근의 분리 까먹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고 내가 하는 방식을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의 분리는 내가 영상 따로 찍어서 올려놨어. 그거 오늘 보여줄 테니까 근의 분리 한번 봐봐. 무슨 말인지는 보면 알 거야, 대부분. 한 번씩은 했던 유형들이라. 한판축은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들어는 봤지. 이런 문제를 본 적은 있지. 그거 풀이. 아무튼 알겠죠? 근의 분리라는 말을 들어보거나 근의 위치라고도 하고 실근의 위치 또는 실근의 크기라고도 합니다. 유형을 부르는 이름은 선생들마다 달라서. 옛날에 제일 대표적인 게 근의 분리예요. 정석이 근의 분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푼다. 3번 난이도 갑자기 확 뛴 느낌이지? 이런 식으로 근의 분리가 갑자기 섞여 나와서 좀 어려운 거. 근데 증가감소를 찾아봐야지라는 수투 내용은 쉽잖아. 수상이 문제인 거지 지금은. 역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 내용 시작할 건데 뒷부분도 쉬워. 요게 문제고 수상이 문제야 지금은. 알았지? 자, 다음 내용 넘어갈 건데 책 순서랑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책에서 없거나 뒤에서 다루는 내용 먼저 하고 돌아올 거예요. 이거 지워도 되나? 지워도 돼? 혹시 3번 풀이 쓸 사람? 요거 쓰면 된다까지. 혹시 쓸 거 있는 사람 있나? 다 지운다 그럼? 가자. 그래서 우리가 증가감소 왜 했다고? 그래프 그리려고. 아까 처음에 한 거. 증가, 감소, 증가를 찾으면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였잖아. 그럼 이제부터 목적이 뭐다? 그래프를 그려보자야. 자, 그래프 그리려면 결국은 뭐 하면 돼, 얘들아? 증가감소 판단하면 돼. 지금은 물어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래프 그리고 싶으면 우리가 스스로 찾는 거지. 알았죠? 자, 이거 좀 다 지울게요. 그래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거 칠판 한 판 다 쓰게 될 텐데 잘 봐라. 일단은 다항함수의 그래프 3차, 4차 함수야 그려봐야 그려볼 건데 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1번 그냥 이걸로 하자. 1번 교과서 방식, 해설지 방식. 그래서 너희들 해설지를 보면 전부 다 1번을 풀고 있을 거야. 우리 1번 안 써요. 오케이? 자, 일단 1번은 뭐다? 결국은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 판단하면 된다, 채원아? 이 함수에 무엇을 판단하면 그림 그릴 수 있다? 아, 이게 이 시기야! 그게 아니라, 뭐가 나오면 된다, 현우야? 증가 감소?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하면 돼. 그래서 그 증가와 감소를, 증감을 표에다 정리하자. 그래서 증감표를 그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이게 교과서 방식. 그런 거. 교과서 방식.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에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뭔가 이상한 작업을 하는 문제 말고 그냥 그래프 그려보세요라는 문제는 전부 다 증감표 그려줘야 된다. 알았지? 그게 아니라 뭔가 더 응용하는 문제들이 거의 90% 이상일 텐데 그런 문제들은 뭐 삭제해도 돼. 그냥 빨리 그려버리면 돼. 알았어요? 자, 어쨌든 증감표를 그리는 방법. 일단 예시. y라고 하자. y는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 증가와 감소를 판단해야 돼. 그럼 뭐 하면 돼?
당연히 미분하면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자, 근데 증가도 찾고 감소도 찾는 거야. 아까는 증가하는 걸 찾을 거니까 크다. 감소하는 걸 찾을 거니까 작다. 근데 이번엔 증가도 감소도 다 찾아. 승빈아, 그럼 0보다 크다로 찾을래? 0보다 작다로 찾을래? 둘 다 찾아야 된다면. 0이다로 찾으면 되죠. 굳이 작다를 왜 찾아? 크다를 왜 찾아? 둘 다 찾을 거면 그 경계에는 0이 있잖아. 0을 찾으면 되지. x는 뭐 나와요? 불마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확실한 거. x가 1에서 프라임이 0이 되니까 부호가 바뀔 가능성이 생겼지.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에서도 프라임이 0이 되니까 감소할 가능성은 생겼지. 감소해서 증가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려면 무조건 0을 거쳐가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말고 나머지 다른 x들에선 증가, 감소 바뀐다, 안 바뀐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뀜. 바뀌려면 0을 거쳐야 되는데 0을 거치는 건 1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표 여기 한 칸 비워야 된다. 여기 점점점 마이너스 1 점점점 1 점점점 이렇게 그려요. 여기도 한 칸 더 있을 거야. 교과서 방식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 표에다가 뭐 한다? f 프라임을 써보는 거지. 뭐 여기서 0 된다고 밝혔잖아. 그럼 이 사이에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호가 들어가겠지. 부호 써주면 됩니다. 뭐예요? 여기다 그냥 아무거나 넣어. 어차피 항상 일정하니까 제일 심플한 1 넣어. 0 넣어. 마이너스 3 나오네. 음수네.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부호 항상 일정하잖아. 아무거나 넣어. 그냥 제일 심플한 2 넣어봐. 12 빼기 3, 9. 양수네. 뭐 9를 뺐어. 양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 넣어봐. 12 마이너스 3. 양수네. 알았음? 그러면 이제 F는 여기 지금 한 칸 비워서 지금 공간 떠 있는 거다. 여기도 한 칸 더. F는 0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감소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증가하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그렇게 표를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요 양 끝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이후에는 계속 증가해요 라는 표현으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그냥 이거 써놓고 아무것도 안 쓰고. 알았음? 그냥 요 표기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계속 감소해요. 계속 증가해요. 뭐 이런 표현이지. 알았어.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리면 돼. 그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때 그래서 얼마 찍고 올 건데 1 넣어주면 0 뿅.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야? 4야? 4. 그거를 이제 그래프에 그리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데 1 감소해서 증가로 바뀔 때 0을 찍고 가는 거야. 여기서는 너무 작다. 1, 2, 3, 4 여기 가자. 4를 찍고 감소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래프 그린 거야. 뭔지 알겠죠? fx 끝. 이렇게 그리는 거야. 불편하지? 매번 막 표 그리기도 짜증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잘 안 써. 서술형에서만 잠깐 쓰고 해설집 볼 때 이렇게 그렸군 참고만 하고 안 써. 자, 좀 더 빠르게 가보자. 결국 우리는 뭘 알기만 하면 돼. 이거 그래프 계속 그릴 거라서 지금 지워놔도 되지? 오케이? 한 번 더 그릴 거야. 2번 단계에서도 그릴 거고 3번 단계에서도 그릴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그린다까지만 해놓을게. 2번은 두 번째 방식은 뭐냐? 결국은 증가와 감소를 표로 정리 안 하고 프라임의 부호를 판단만 하면 되지. 그래서 증가 감소 따지면 되지.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f 프라임을 그려버릴 거야. 똑같은 예시 가보자. y는 x 3승이 있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어요. 미분을 할 거예요. 이걸 f 프라임이라고 부른 거지 위에서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입니다. 너네 이거 못 그리는 사람. 다 그릴 수 있잖아. 그려봐. 이거겠지 뭐. x축과 만나는 것이 마이너스 1과 1이겠지 뭐. 눈으로 봤네. 뭐를? 지금 그린 그림이 f 프라임이거든. 양수잖아 다.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잖아. 뭐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면 음량이 바뀌는 곳. 보조선을 내려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게? 양수니까 증가하게. 여기는 감소하게. 여기는 증가하게 그리면 돼. 그럼 뭐? 쓱, 쓱, 쓱. 끝. 훨씬 쉽지? 그리고 y좌표 찾아야지. 여기가 어디야? 1. 여기가 어디야? 마이너스 1. 1 이제 넣어보면 되지. 0. 아, x축.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뭐? 4.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0. y축이 존재하겠지 당연히. 끝. 훨씬 빨라지죠? 그래서 프라임의 그래프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게 기본 풀이기는 해.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갈 거야. 다음 단계, 3단계로 갈 건데 일단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3단계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문제에 그냥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다음 F'의 그래프를 보고 fx 그래프의 특징 설명하기. 알았음? 그때 막 증가 감소 찾으라고 하겠지. 알았지? 그때 뭐 부호가 바뀌는 곳에서 보조선 그어서 F 그리면 됨. 알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너무 빠른가? 잠깐 정리해라. 필기 시간. 자, 세 번째 3차,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근데 지금은 밝히는 거고 너희들은 외우면 된다. 알았지? 결론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세 번째 거는. 자, 일단 왜 그렇게 외우게 됐는지 개념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예시 들기 전에 일단 우리가 3차 함수부터 가보자. 자리가 좁을 것 같은데. 자,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몇 차예요? 3차겠죠. 뭐. 맞죠?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 뭐하니? 미분하겠지. 몇 차가 돼요? 미분했으니까 차수 하나 떨어지면서 2차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때 우리는 뭐 찾는다 그랬어? 아까 저기서도 계속 했었는데. 뭐 했어? 0 된 거 찾았지? 그죠? 0 된 거 찾았지? 0 된 거 찾을 거예요. 뭐야? 2차 방정식을 만든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 2차 방정식 또는 2차 함수 F'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F'X 는영이 무슨 근을 가질 수도 있고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2번 자리가 애매해. 모르겠다. F'X 는영이 무슨 근? 중근을 가질 수도 있어. 세 번째는 꼭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허근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너희들이 머릿속으로만 앞으로는 머릿속으로만 그림을 그려주면 결국 이거야. 무조건 이 그림이야. 최고차에서 양수라면. 요 값들만 바뀔 뿐이고 간격만 좁아졌다 넓어졌다 할 뿐이지. 증가, 감소, 증가라는 사실이 안 변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3차 함수는 일단 첫 번째 요렇게 생깁니다. 외워버리라고. 오케이? 두 번째 중근을 가지는 F'은 X축에 접하는 함수를 그리면 돼요. 그럼 어때? 증가, 증가. 아,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증가. 어떤 그림? 아까 그 X3승 같은 그림.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그는 만난다 안 만난다? 결국 안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붕 떠있는 F'을 보는 거야. 계속 증가만 시키면 돼. 근데 중간에 좀 좁아지는 곳이 있지. 그지?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는 곳이 있지. 그래서 그릴 때 그냥 대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살짝 휘청하게만 그려주면 끝이에요. 3차 함수는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외워. 그럼 너희들은 앞으로 뭐 하면 돼? 앞으로는 F'이 0 되는 거를 찾아보세요. X가 2개 나오면 무조건 이 그림이고 없으면 이 그림 그리면 돼. 알았지? 딱 세 가지. 두 번째 4차. 너무 좁아가지고 그림을 너무 옹졸하게 그려놨는데 너희들은 좀 큼직하게 그려도 좋고. 자, 4차 가볼까? 잠깐 필기 시간 줄게. 요거 먼저 볼래? 자, fx 4차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미분을 해요. 쇽. 그럼 뭐 나와? 3차 함수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또 뭐 해? 증가와 감소를 찾아볼 거니까 이 녀석의 부호를 따져볼 건데 양수를 찾는 것도 아니고 음수를 찾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0이 되는 걸 찾아. 3차 방정식을 만들었네? 3차 방정식의 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예요? 3개입니다.
5차 방정식은 5개, 7차 방정식 7개의 근이잖아. 그 3개의 근이 1번. 어떨 수도 있다? 셋 다 다를 수도 있지. 서로 다른 세실근. 2번. 동절해줘야 되겠다. 2번. 셋 다 실근은 실근인데 2개가 같은 근 나올 수도 있지. 중근. 한 중근과 한 실근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실근. 그 다음에 3번 잠깐 건너뛰고 4번으로 갈 건데 뒤에 안 보이면 잠깐만 일어나서 봐요. 이번에도 역시 3개의 근이 등장하는데 셋 다 실근이라고 해보자. 근데 2개만 같아질 수 있나? 아니, 3개가 다 같아질 수도 있지. 3개가 다 같아진다, 다른 말로 3중근이라고 합니다. 3개가 다 겹치는 중근, 3중근. 오케이? 2개만 겹치는 건 그냥 중근. 그 다음에 이제 섞여 나오기 시작해요. 뭐가? 3개가 허근일 수는 없고 허근이 섞여 나와. 그럼 뭐야? 2개의 허근이 나와야 되겠지. 왜? 켤레근. 개수는 실수일 거니까, 함수는. 그래서 2개의 허근이 켤레근으로 나오고 켤레근인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실근이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 x축과 만나는 곳이 3개가 있다. 찍찍찍찍. 오케이? 우리는 3차함수의 그래프 이 3개밖에 없는데 이 3개가 x축과 만나는 게 3점인 건 이거밖에 없잖아. 만나게 해줘. 그럼 부호를 어때? 살펴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럼 어떻게 생겨? W 모양으로 생기는 거야. 4차함수의 첫 번째 유형. 오케이? 두 번째. 한 중근과 한 실근. 중근은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 뭐 해요? 접하게 그리죠. X축과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점은 뚫고 지나가게 그리면 돼. 그 가능성인 것도 얘밖에 없지. 어떻게? 이렇게. 물론 그리진 않겠지만 이것도 있기는 하다. 같은 얘기야. 알았지? 자, 그때 부호 변화를 살펴봐. 어때? 감소, 감소, 증가. 감소와 감소 사이는 잠깐 멈춰. 그러면은 4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접했다면 감소, 증가, 증가니까. 응? 응? 응. 이렇게 되는 거고. 알았죠?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 허근. 허근은 만나지 않는 거야. 그럼 한 실근을 가지는 거야. 근데 허근을 갖는 문제는 대충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거는 기억만 해놔. 이거예요. 또는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감소에서 증가로 한 번만 바뀌면 되는데 휘청하는 것이 감소 쪽이든 증가 쪽이든 생겨. 그래서 살짝 휘청 증가 또는 감소 휘청. 그 오른쪽이 휘청이야 왼쪽이 휘청이야 그 구분 안 합니다. 그냥 한 군데 휘청만 해놔. 물론 서술형에서 그릴 일은 없을 거고. 안 물어봐요 이거. 그래프 그리시오로는 안 물어봅니다. 알았죠? 우리가 그냥 잠깐 그려볼 거고 휘청한 것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을 문제만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중근은 x3승 는영 같은 거. 0이 3개 다 겹치는 거야. 접하긴 접하는데 어떻게 접해? 이렇게 접하는 거야. 감소, 증가, 끝. 그래서 그냥 슉 이참수처럼 깔끔하게 생기는 거지. 알았음? 끝이에요. 이 네 가지예요. 그걸 외우는 거야. 그래서 뭐 미분을 해서 0 된다라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따라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유형을 다 외워서 그리는 거야. 알았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를 다루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읽어보자 정도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 사이에 사실 뭐가 껴야 되냐면 증가 감소와 그래프 그리자의 사이에 뭐가 껴야 되냐면은 극대극소라는 유형이 껴야 돼. 근데 극대극소는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뭘 말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놓고 그냥 보고 읽을 수 있는 문제들만 숙제를 낼 거다. 극대극소에서 낸다는 게 아니라 그래프 쪽에서 극대극소 언급을 할 거거든. 그걸 보고 읽을 수만 있게. 알았지? 근데 몇 개 틀릴 거야. 극대극소를 모르기 때문에. 계산형도 못 풀 거고 아마.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극대극소의 정확한 정의를 배운다. 지금은 뭐 3차, 4차 다항함수에 대한 극대극소만 얘기를 할게. 이게 극대고 이게 극소야. 설명 끝. 뭔지 알겠어?
그냥 요렇게 생긴 게 극대고 요렇게 생긴 게 극소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에서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집니다. 1에서 극소값을 가집니다. 그때 극대값은 4고 극소값은 0이다. 라고 읽을 줄만 알면 되는 상황으로만 해서 오늘 마칠 거예요. 알았죠? 오늘의 목적은 뭐거든? 그냥 그려봐. 다 다거든. 알았음? 자, 그러면 일단은 저 방식으로 뭐 해보자. 방금 이 예시 한 번만 더 그려보자. y는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래프 그려보래. 미분을 하는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왔고 0랭을 찾아봤더니 어머? 두 개가 나왔네? 증가감소가 바뀌는 곳이 두 곳이 발생하는 3참수 그려주면 끝나요. 외웠으니까. 이게 다야. y좌표 찾아보면 여기가 0이니까 x축 붙이면 되고 얘는 4고 사이에 y축이 있을 거고 끝. 알았음? 알았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아마 살짝만 정리하고 끝낼 텐데 여기서 이제 정규 수업을 들어가면은 어떤 설명들을 할 거냐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 특강에서도 얘기하긴 한데 수요일 날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그 간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특강에서 말고 정규 수업에서는 요 녀석을 이용하는 그래프를 진짜 빠르게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 그 성질들을 싹 정리해서 더 빠르게, 지금보다 더 빠르게 그리는 그림 또는 어떤 걸 계산하세요라는 문제에서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찾으러 갈 거야. 최근에 지금 월토반이든 수일반이든 전부 다 어떤 거 했냐? 한 반은 안 한 것 같긴 한데 어떤 거 했냐? 아, 수일반은 내가 못했다. 어제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거야까지 얘기만 하고 끝났는데 월토반 F1이 F'1이 주어져 있고 F1이 주어져 있을 때 함수의 식 빨리 구하는 거 설명했지. 월토반은 다음 시간에 뭐 우리가 마지막에 한 거 그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뭐 목과 나머지에 대한 얘기 할 때 그때 뭐 다음 시간에 이거랑 연결시키는 또 다른 유형 하나 설명해 줄 거야 라고 했었을 거야. 수일반은. 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인데 요런 거 가지고 fx의 식 빠르게 찾아버릴 수 있거든. 그런 것들처럼 주어져 있는 조건을 보자마자 그래프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유형들이라던가 특수한 상황들을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게 정규 수업이 될 거다. 알았지? 자, 일단 오늘의 목적은 뭐다? 증가 감소 판단하는 거,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거 끝. 알았죠? 그럼 수요일 날 그래프 얘기 마저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숙제는 많이 없을 거다. 알았지? 그래서 뭐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그래프를 좀 그려봐. 이것저것. 알았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잘 가요.